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경제투자위원회 한나라당 금종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화성시 출신 한나라당 금종래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구제역 그리고 고물가 등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매우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올해가 10여 년이니만큼 토끼의 큰 눈처럼 밝고 희망찬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경기도 화성시죠? 네, 맞습니다. 네, 화성시가 큰 행사를 매년 치르고 있는데요. 올해 국제보트쇼가 3번째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트쇼 관련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국제 경기 보트쇼가 올해가 3회가 아니고요. 4회째가 됐습니다. 네. 근데 좀 참으로 안타깝게도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 당 지도부의 어떤 당략적 결정에 따라서 예산결산위에서 손바닥을 뒤집듯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네, 한간에는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트쇼 지원 예산 5억 원이 상임위원회, 사실은 경기도 의회가 상임위가 꽃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상임위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을 예결위에서 전액 당론에 의해서 삭감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임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예산이 삭감되면은 대회 운영에도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금년 보트쇼는 행사성이라든지 이벤트 행사에 대한 것을 이미 본 예산에서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한 10여 원이 깎인 상태에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소 경비가 64억 4,200만 원 중에서 10위가 32억 2,100만 원이고요.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 도비 5억 원이 삭감됨으로써 이미 확보된 12억 원도 함께 감액이 예상되어서 모두 10억 원이 감소된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전시성 행사로만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더욱더 전시성 행사는 할 수가 없겠네요. 당연하죠. 이미 이제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의 그런 그 업무 보고 때나 아니면 행감 때 드러났던 부분들이 행사성이라든지 전시성 예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됐었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이번에 4회째를 맞이하는 국제 보트쇼는 최소한의 경비로 정말로 해외 바이어들 유치하거나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경비를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기도 전에 하루 전에 당론으로 이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그 기사화된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야말로 전시성 행사가 아닌 진정한 국제 보트쇼로서 탈바꿈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예산이 삭감돼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최가 결정이 된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4회째로 맞이하는 국제 보트쇼가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국제 인증도 6월에 앞두고 있고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계기가 어느 해보다 가장 중요한 그런 보트쇼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알차게 잘 운영이 돼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그러한 국제 보트쇼로서의 자리매김이 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성시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해양 레포츠 산업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화성시가 해양 레포츠 산업 메카로서 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네, 확실한 이점이 있습니다. 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 서해안 지역은요,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2,500만 국민들이 편리하게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위치와 그다음에 대중국 관광 전진 기지로서의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최적의 해양 레저 산업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해양 레저 산업을 유치하기에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지금까지 국제 보트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속발전 특위의 간사로 지금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중소기업 발전 특위가 어떤 위원회고 또 어떤 이유에서 구성을 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좀 처음 특위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산업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내에 61만여 개의 중소기업은 전국 중소기업 수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큰 실정인 것을 의원님들이 깨닫고 이번에 중소기업 지속발전 특위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그 현장을 좀 찾아가 봐서 애로사항이 뭔지 무엇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인지를 토론도 하고 직접 현장도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 위한 한시적인 일련의 그러한 발전 특위가 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군요. 네네. 네,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대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도내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 정말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현장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저희 그 집행부의 의견을 좀 나누기도 하고 의회 차원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중소기업 지속발전 특위의 명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다녀오시는 곳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저희가 준비 단계에 있고요.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장을 나갈 채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가시게 된다면 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이 찾아간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쪽 그 중소기업에 정말로 필요한 애로사항이 뭔지를 좀 듣고 때로는 그 쟁점화된 것을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이 되도록 하는 일을 모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특위인데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1년 동안 이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그럼 많이 다니셔야겠네요. 네, 부지런히 다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제 보트쇼와 중소기업 지속 발전 특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국제 보트쇼도 잘 개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중소기업 지속 발전 특위에서 좋은 활동이 많이 나와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또 도민 여러분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간의 의정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특히 경기도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도민이 되어주기를 소망하면서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금종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진행의 이미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